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잘 버텼는데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시장 투자 심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뭐 흐름 자체를 훼손하는 그런 하락은 아니고, 그리고 삼성그룹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이면서, 또 해외 증시 약세를 생각하면 그냥 균형을 맞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균형이란 게 아침에 좀 잘 버티다가 이렇게 하락 시가 자체도 그렇게 낮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충격을 덜 반영을 했고, 그리고 장 초반에는 이렇게 말아 올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야, 시장이 정말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요 시점부터 구속 관련된 이후부터는 힘을 잃어가지고 3천선을 겨우 지지를 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순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냥 이 시장은 어쨌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2년 만에 반대 매매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로 보면 2007년 11월 고점 찍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거. 이 주식 투자라는 게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아니 삼성전자 주식이 예를 들면 85,000원인데 나 그거 아무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도 85,000원짜리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배당밖에 없습니다. 뭐 자산가치, 실적가치 당장 뭘 주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배당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거에, 그러니까 그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왕창 받아주니까 물량 딱 떠넘기고 흐름이 꺾여버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단기 주가에는 가장 기본이 된다. 요거를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삼성전자가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아도 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가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고점 신호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재용 부회장 그 실형 확정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별로 받지 않지 않냐, 근데 왜 따라 내리냐, 요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검증단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높이 살만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정부가 방역 관련해서 홍보를 하면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도 같이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됐고 과장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검증단이 아무래도 정부하고 엮여 있다 보면 조금 우호적으로 검증을 검증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었는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높이 살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검증해 보면 3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근데 임상 이상에서 사실상 저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것도 맞고 그거를 그 개발력을 높이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초반에 너무 홍보를 과하게 했다. 그리고 홍보할 때 뭐 이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뭐 그 임상 결과가 너무 좋아서 함구령이 내려졌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 거 하고, 또 바이러스가 4일 만에 소멸됐다. 그래서 사실 이상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인 게, 바이러스 소멸을 가지고 임상했습니다. 근데 바이러스 소멸에서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중간에 임상 설계를 바꾸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지금 회사 측에서 홍보하는 것과 같은 어떤 불확실한 데이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주들한테 혼란을 주고, 그리고 홍보가 과해가지고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고작 이거였어 하는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정리가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셀트리온의 영향력이 크니까, 셀트리온이 비록 코스피에 있지만,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기술적으로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주요 이평선 위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믿을 구석이 있는데, 코스닥은 슬슬 무너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하단이 좀 단단하긴 하니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하단이 단단한 부분까지 해서 확인을 하면 꽤 이 정도 수준에서 좀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근데 지수가 멈춘다고 해서 코스닥이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쁜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이미 유동성이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걱정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간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건 별로 불필요하다, 굳이 뭐 들을 필요 없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냥 요거를 누르시면, 요 숫자를 누르시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댓글 확인하는 이거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거 스킵하시고 보시다가 바로 요거를 찍으시면 여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다 구독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댓글이 왜 이렇게 많지?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으니까. 닭띠.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적정가가 얼마냐? 요거 얘기하면 또 저 싫어요, 테러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시가총액이 21조 1319억입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가치는 얼마짜리냐? 저는 그냥 데이터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빼고 데이터만 보면 순자산 가치가 1조 8천억.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최근에 이제 조금 올해는 좋아지긴 했지만 실적까지 곱하기 10하면 한 3조? 그런데 이게 올해만 있는 거고, 과거 평균으로 보면 1000억, 평균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보다 조금 많은. 그래서 한 1200~300억 정도 보고, 자산 가치가 순자산이 1조 8천억인데 요 재무제표에 보면 어쨌든 이 자산에서 재고,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산 재고가 있는 게 지금 순자산 가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럼 뭐 사실상 기업 가치가 0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그건 데이터에 의한 것이고, 또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미래 가치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적정 주가가 10,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욕먹기 딱 좋으니까. 근데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맞다라고 주장도 하지 않고, 뭐 칭찬이 과하신데 좋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예, 이게 뭐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하고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이게 보통 분들한테 제가 주변에 들어보니까 이거 보면 괜찮다 이렇게 권하면, 나 그렇게 길게 볼 시간 없고 종목만 말해줘.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좀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내력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 자유인을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달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1년생입니다. 저 80년생 아니고. 예. 그리고, 예, 싸게 산다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다. 예, 종목에 대해서 잘 알아본 것도 좋지만, 싸게 산다는 게 정말 크게 영향을 줍니다. 네. 어쨌든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항상 의결권 행사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주주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그것만큼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네. 무슨 인재까지나,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상승장에서 수익을 본 사람들은 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종목이 제대로 올랐으니까. 나머지 95% 투자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평범한 투자자니까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지수가 3000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크게 재미는 못 봤을 겁니다. 네, 그런 분들, 그래도 재미를 못 봤다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 과정에서 손실을 본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 손실을 보느냐? 대부분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회전을 하면 거래세 이거 무시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해도 60% 수익 나야 본전입니다. 0.22에 22에 보통 증권사들 수수료가 0.015니까 합쳐서 0.25 정도. 이게 매매할 때마다 나가는데 1년에 거래일이 230일이니까 대충 230 곱하기 0.25 거의 뭐 55% 정도 나옵니다. 57.5. 그것도 원금을 지켰을 때. 그래서 거의 60% 수익이 나야 본전이다. 여러분도 60% 수익 날 만한 능력이 됩니까? 저도 자신 없는데.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조금 한 템포 쉬고, 머릿속에 이 도박처럼 주식을 여기고 있고, 그 매매를 할 때 아드레날린을 분비를 하고, 뭐 도파민이 나오고,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 한 몇 달 동안 매매를 스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실이 많으시고,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 이런 분들은 몇 달 일단 쉬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니까. 일단 쉬어서 머리 구조부터 안정을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결권 행사는 반드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이 절대 주주들 무시 못합니다. 예, 예. 이런 경험들, NHN복스 사셔가지고 수량이 많아가지고 심적으로 부담이 됐다. 그래서 물량을 줄여가지고 부담을 줄였다.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이거. 이런 거. 예. 아주 좋습니다. 페노션. 예, 제가 예전부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예. 근데 페노션 같은 경우도 제가 요거 감자 비율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감자 비율 할 때, 역시 인수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래서 이제 유양 DNU 인수 관련해서도 이들 감자가 좀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이들 감자는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그 증자를 아주 낮은 가격에 해가지고 어쨌든 유양 DNU 주주들은 좀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많이 봤을 겁니다. 아유, 예, 풀 시청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 형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분들이 볼 시간 없고 나 그렇게 오래는 못 보고 종목만 말해줘. 뭐 요게 이제 많은 분들의 표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매체. 좀 거시적으로 보고, 이게 그냥 뭘 보고 그렇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 3학년 때 제가 경제신문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중앙일보의 경제 섹션이라든지 이런 한국일보의 경제 이런 거 굉장히 재밌게 보고, 그때부터 그냥 경제 뉴스면 그냥 재미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뭐 뉴스 봐도 경제 뉴스는 재밌게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대략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거기서 종목을 찾는데 그게 뭐 딱히 재미는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수익이 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매체를 보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 흐름이 읽히더라. 요게 답이 될 것 같고, 아마도 제가 주변에 이제 주식 투자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보지도 않을 뉴스들 많이 보십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반대 매매가 최대로 당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옛날 같으면 그게 뭐지 이렇게 했을 텐데, 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례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투자하면서 경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댓글을 스킵하셔도 좋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다른 분들의 실제 사례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했고 그런 사례들은 많이 봐왔다 이런 분들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뭐 요렇게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와서 계좌가 너무 많이 빠졌다. 다음에는 올라갈 때마다 아주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팔았으니까 아쉽지 않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다 팔 거, 이런 생각 들면 주식 투자를 그만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뭐 올라갈 때 조금씩 덜어내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량이 있는 거 다 덜어내 한 30% 팔았다가 좀 오르니까 또 30% 이런 거 말고 뭐 한 5%씩 이렇게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시면 조금 달래집니다. 그런 거. 그게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써야 주식 투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주는 보통 할인해서 나오니까 대한항공 우리 사주는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1년간 못 판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주를 그 안에 좋을지 나쁠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국순당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심리라는 거, 싼 가격 매수도 어차피 심리에 영향을 주고 믿음도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사실상 뭐 심리가 10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볼 수도 없고 치료제 해석 다른 것 같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해석이란 건 또 하기 나름이니까
그게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셀트리온도 사실 안정적으로 주주들의 믿음에 의해서 잘 올라가던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치료제에서 좀 과하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반작용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셀트리온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주들, 이전에는 셀트리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견고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치료제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일반 주주들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의 주주들하고. 좀 내리면, 막 짜증나,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이 치료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런 수급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네, 그때는 또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가서, 네, 영신금속부터 보겠습니다. 영신금속이 결국 이 자리도 안 주고 올라갑니다. 네, 요것도 안 주고 올라가는데,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흐름을 짚어보자면, 결국 이것도 안 주고 올라간다? 매수 매도라고 보면, 결국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가 더 많다. 왜? 여기까지 올라가도 시총이 500억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태국 지금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태국은 돈만 해도 한 3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뭘 한 것도 없이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태국 법인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 정확하게 파보고 뭐 일부라도 살려놓고, 네, 그리고 그 자산 재평가해서 외형 좀 실질적인 가치로 또 재평가를 해놓고 이러면 뭐 한 1000억짜리 회사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지가 없으니까 현 최대 주주가.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직접 해보자, 소액주주들이. 요런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1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번에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관련해서 이 3% 룰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고 첫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랬을 때 시장 관심을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관심이란 게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주주운동의 꽃은 주총 다음에 있습니다. 주주운동 하고 나서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지만 주총 끝나고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결국 시세가 나고, 삼성 엠텍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거니까 주주총회 이후에 진짜 꽃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신금속은 아마 제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 그 소송 관련해서 입수를 한 이후에 그거를 이제 공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하게 되고 이 과정들을 밟게 되면 결국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분쟁이 생기나, 이런 게 또 화두가 될 거고, 그 화두가 되는 내용이 감사위원 선임권이다. 그러면 국내 1호가 될 거니까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뭐 그게 어떤 매매 동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뭐 이재명 도지사? 네, 이재명 도지사하고 관련이 된 인물이 있나, 회사 안에 보면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거 말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만들어가고 그 회사 가치에 걸맞는 주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괜찮을 거고, 그랬을 때 적정 주가로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잘 풀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예,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총 이후에 주가가 조금 기대된다. 뭐 이 정도. 네, 그리고 액트.
일단 제가 손실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전기차만 난리가 날 것 같은 게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매수를 한 거고, 일단 뭐 전기차만 난리가 나는 상황은 아닌 게 됐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테슬라 주가도 테슬라가 좀 내렸습니다. 지난번 금요일에. 그래서 이게 유동성 장세로 가는 거다. 저기 전기차 버블보다는. 뭐 이렇게 봤을 때 액트는 그러면 얼마짜리냐? 5,000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봅니다. 액트가 지금 유양 DNU 지분을 40%를 보유를 하게 됐습니다. 액트가. 여기에 유양 DNU 자산 가치가 1,000억이 넘으니까 이론적으로는 한 400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경영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 보통 30에서 50%. 그리고 정상화된 기업이다라고 보면 한 60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양 DNU 지분은. 그러니까 한 300억 정도 넣어서 한 방에 300억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 자체가 요거 지분 가치 600억에 액트 다른 자산들, 기존에 있는 대구 공장 부지라든지 이런 거 400억 정도 되면 합쳐서 1,000억 정도니까 뭐 충분히 5,000원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그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FPCB가 대면적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베트남에서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뭐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흠잡을 데가 없고,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적정 주가가 5,000원이다. 올해 흑자 전환 굉장히 유력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최대 주주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가 상승에.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5,000원 정도니까 딱히 큰 매력은 없고, 혹시라도 전기차 버블이 생긴다면 전기차 관련주 중에는 제일 싼 편이니까, 지금 뭐 CIS 이런 종목들 보면 CIS가 지금 시총이 1조를 찍었는데 뭐 외형은 액트보다도 못합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뭐 심지어 전기차 관련해서 올해 겨우 작년에 흑자 전환했고, 외형을 보면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자산 가치가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구조지. 근데 이 종목이 그냥 전기차만으로 시총을 1조를 가버렸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액트를 보유를 하는 거지, 뭐 액트가 그냥 가치적으로 괜찮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5,000원짜리 정도는 되는데 가치만 갖고도 엄청나게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로서 그나마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뭐 CIS 같은 종목들은 뭐 액트보다 외형도 부족한 상태에서 시총 1조를 찍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제 코스닥 150 수익 전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당분간 좀 부진할 것 같은 상황이고, 제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기분이 좋은 게,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손실로 끝난 게 한 종목도 없습니다. 뭐 비록 이제 NHN 벅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끌고 있지만 손실로 끝난 종목이 없고, 그랬을 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저는 주가 제가 사놓고 위로 올라갈 때 여기서 사는 거 진짜 원치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창솔루션 같은 거 제가 340원대 얘기해가지고 우리 대응 끝났는데 500원에 사가지고 대창솔루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머리가 아찔합니다 그냥. 근데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게,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도 뭐 찍는 것마다 바로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런 제가 찍은 종목들이,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들이 제가 산 가격보다 아래에서 사면 적어도 손실을 안 본다, 이 정도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단가가 저보다 낮아야 제가 대응을 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액트는 큰 변동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NHN 벅스 보면 저 친구가 편입을 했는데 비싸서 안 사. 내려오네? 살까 하다가 팍 올라가니까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여기서 산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사면 산 가격보다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고점에 팔라는 법이 없고 그럴 확률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세미콘 라이트를 보더라도 1,800원대에 팔았는데 2,7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저 친구가 팔고 나서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은 가격에 판다. 그러니까 저보다 더 좋은 대응을 하시면 그러면 저보다 돈 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원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요게 지금 마이너스 6, 7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수익권이 됐으니까 제가 손실일 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미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예, 그런 걸 제가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액트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전 전기차 버블 때문에 샀으니까 지금 현 가격은 적정한 수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한참 아래쪽에서 사시면 나중에 제가 본전 넘어가서 제가 손해는 잘 안 보니까 본전 넘어가서 뭔가 됐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는 거고 NHN 복수도 저보다 낮은 가격에 사셨으면 되는데다 저는 또 길게 가져가니까 중간에 이런 변동 한번 이렇게 나왔을 때 팔고 또 사고 팔고 사고 뭐 이렇게 가면 제가 가는 이렇게 성공 투자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표본을 보여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 계좌 까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그러면 자신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저도 뭐 무슨 자신이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 어려운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정확하게 실제로 투자하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카피를 하실 분들은 카피를 하시고 요거보다 더 좋은 대응을 하실 분들은 더 좋은 대응을 하시고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들 제가 뭐 다른 유튜브도 다 못 봐서 모르겠지만 수익 난 계좌 공개하는 거 나 이렇게 해서 수익 났어요. 아니 뭐 주식 투자 인구가 700만인데 이 중에 계좌 괜찮은 사람 한두 명 없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런 수익 난 계좌 본다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배만 아프지.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기차 앞으로 유망해요. 이 정도 말했는데 뭐 현대차 오르고 전기차 관련주도 올랐음 가지고 봐라 내가 맞췄다. 뭘 맞췄습니까? 그런 말 듣고 뭐 실제로 매매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실제 매매하는 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고 그냥 뭐 자존심 강한 분들은 수익 난 것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은 손실 나서 상황이 나쁘다 이런 것만 강조를 할 건데 특히 뭐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한 1,000만 원 날리면 나 옛날에 돈 많았다 이러려고 옛날에 나 한 1억 정도 날렸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만큼 정확한 실전 사례를 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어떤 유튜브를 뒤져봐도 똑같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못합니다. 뭐 구독자 40만 50만 되는 사람들 있다고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탈탈 털릴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높은 데서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머리가 그냥 아찔한 겁니다. 이거 도움되라고 올려드린 건데 이건 이렇게 또 잘못된 대응을 하게 원인을 제공했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제가 산 거보다 위에서 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매수 가격 줍니다. 제가 뭐 어쩌다 한 번씩 그냥 갈 것도 있는데 그런 건 그냥 패스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제가 오늘 그 KTB 계좌로 8만 원에 단타로 한번 걸어놨었습니다. 이게 이제 21선이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대응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건 아니고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밀렸다가 그래도 계속 코스피가 그동안 강했으니까 코스피가 보시면 코스피가 계속 강했고 그러면 바로 그냥 밀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밀렸다 반등은 한번 줄 거고 거기서 밀리든지 아니면 버티든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이 딱 그 밀린 폭을 봤을 때 8만 원 정도 걸어놓으면 괜찮겠네 해서 8만 원을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을 걸었는데 아침에 여기 왔습니다. 제 예상대로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 왔는데 8만 10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짧게 먹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문제인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취소를 안 한 겁니다. 취소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물렸습니다. 예. 8만 원 찍었을 때도 아마 이때 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서도 예, 그리고 물려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손실 봤습니다. 근데 금액은 크지 않고 이것저것 좀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예, 좀 재미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단타로 접근했는데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만약에 더 내려가면 이제 손절할 계획인데 요 추세선 가지고 요 분홍색 선 여기를 이탈하면 그냥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타니까 단타 성격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여기서 얻는 교훈 한번 노렸던 자리가 끝나면 주문 취소하자. 나중에 얻어 걸려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이게 실전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 주변 분들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가 전달을 하고 이런 상황일 때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사례 하나가 7만 원대 중반 여기서 매수하신 분이고 굉장히 적은 금액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때 더 사도 되냐 이런 고민을 하셨고 그리고 더 사시지는 않았지만 이제 삼성전자 뭐 공매도 나오든 뭐든 무조건 안 팔 거고 내려오면 더 살 거다 요런 심리. 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뒤늦게 주식한다고 말씀도 안 하셨죠. 뒤늦게 사실 삼성전자 사서 20% 수익이다. 근데 보통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의 20%라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20%라면 그러면 수익이 30몇 %까지 갔다가 지금 좀 내려서 20%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20%고 그냥 수익이 한 20% 정도다라고 하면 보통 최고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까여가지고 이제 이게 이 기준으로 20%면 8만 원 정도에 사셨을 건데 이제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뭐 내려오면 더 살 거고 조정받으면 더 살 거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주가 상관없이 받아주겠다는 투자자들이 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을 제외하면 주가라는 건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되고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그런 겁니다. 매매로 형성이 되는 거고 이 배당을 제외하면 그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수급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천문학적으로 갖고 있는 주체, 외국계 국부펀드나 연기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뭐 이런 투자 주체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는지 평소에 이럴 때 못 팝니다. 거래량이 없으니까 못 파는데 이렇게 받아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밀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판다고 쭉 밀어보면 매수가 들어와서 또 주가가 올려놓을 수도 있고 또 소화가 잘 됩니다. 팔 수 있을 때가 된 겁니다. 그럼 한 번 더 쭉 또 밀어보고 또 쭉 밀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을 넘길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
아마 이 가격을 넘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저 가격을 넘기기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요 메이저 물량 받다가 한 2년 보내버린다. 그러면 그때 시장 유동성 장세 와서 삼성전자는 재미가 없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뭐 5배, 10배짜리가 나온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어쨌든 이 심리에 대한 반응이 또 다를 수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래서 삼성전자만큼은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익숙한 종목이니까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거야 뭐 상관없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장기 투자하겠다? 절대, 뭐 주식시장이 절대라는 건 없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뭐 워렌 버핏 회사보다 비쌉니다, 삼성전자가. 네, 그거 아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